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700만 원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하락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USDT 기준으로는 현재 86,000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85,900달러입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이 하락 관점도 꽤나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6,000달러 이 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한 이후에 좀 지지가 나와주면은 그나마 하락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데요. 여전히 86,000달러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 RSI가 2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이 RSI가 30 구간이고요. 우리가 역사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24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RSI만 보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을 조만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간별 실현 가격을 봤을 때 1개월에서 3개월 지표가 가장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은 온체인 트레이더가 손실 마진이 마이너스 12%였을 때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이너스 14%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 상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도 전혀 이상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작게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쳤을 때 그렇다면 이 헤드 부분, 넥라인과 헤드 부분의 길이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둬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역 헤드앤숄더 이 패턴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작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온체인 지표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반등을 해도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반등의 시기는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여전히 하락을 예상하는 측과 반등을 예상하는 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남겨놓고 있죠. 백악관의 첫입니다. 첫 서밋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백악관 첫 서밋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관계된 얘기로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백악관 암호화폐 이 크립토 서밋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와 스테이블 코인 육성 방안을 직접 육성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월 7일 첫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로는 3월 8일이 되겠죠.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때까지는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때 발표 내용과 농도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가상화폐 이 서밋이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일주일은 이 서밋 발표에 대한 부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밋, 이 크립토 서밋의 하루 앞서서 SEC의 3월 6일 비공개 회의 일정이 새로 잡혔습니다. 지난번 비공개 회의 일정은 2월 27일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때 이 소송과 가상자산에 대한 소송과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6일 날 다시 SEC의 비공개 회의가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서 굿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배드 뉴스 또는 뭐 쏘소 그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굿 뉴스 쪽으로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굿 뉴스가 나온다면은 SEC와 소송 문제로 골머리를 쓰고 있던 여러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적인 이 축제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플러스 다음날 이 서밋이 개최가 되면서 또 한 번의 분위기 업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자, 가상자산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침체기에 있는 이 상황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가격 자체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 기간에 기본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서밋과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이 규제 완화라든지 SEC의 소송, 조기 이 법적 분쟁의 이 조기 종결과 같은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업되는 분위기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때 아쉽게 담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어차피 여러분들 단기를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차이는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된다면 결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누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가 많습니다. 자,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자, 1비트코인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1비트코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대량 보유자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조금씩 그 갭을 줄여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위아래 변동성을 굉장히 컸죠. 달나라로 날아가나 싶은데 또 한참 떨어져 가지고 지난 시즌보다도 가격이 떨어져 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변동성들을 만들어내면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기회들은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신 대량 이 보유자들 말고 1비트코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시면서 1비트코인을 목표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양봉으로 돌아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 헤드앤숄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현재 이 길이만큼 헤드 길이만큼 상승이 된다면 자, 역 헤드앤숄더 자, 작게 봤을 때 자, 여기 길이만큼 상승이 된다면 자, 1억 3천만 원 근접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한 모습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일주일 정도 남은 중요 일정 사항들 어떻게 소화되고 그에 따라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주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일주일 남은 이 빅 이벤트, 자, 이 두 개의 빅 이벤트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식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은 자, 이거는 주봉이죠. 2021년도에 자, 이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죠. 그러다가 자, 이렇게 깊은 딥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 자, 이때의 자, 중간 딥보다 훨씬 더 깊은 딥을 만들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올해까지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고요. 자, 지금 모습을 잠깐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깊은 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때와 마찬가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깊게 터널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 이 부분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때와 시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자, 이때는 연이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계속해서 승인이 거부당하고 ETF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죠. 그러다가 2023년부터 이제 속속들이 ETF에 대한 기대감에 이렇게 승인이 되고 나서 엄청난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안정적인 수요가 들어왔고요. 이번엔 만약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고 나서 가격이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 키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빨간색 라인 52평선입니다. 즉 이 52평선 위로는 최소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우리는 그러한 점 최악의 순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 사라질 만한 그런 큰 악재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